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건설 전문 변호사 최은영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와 CJ E&M 사이에서 무려 5천억에 달하는 큰 소송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CJ E&M은 고양시의 K컬처 밸리를 조성합시다 라고 협약을 맺고 무려 1조 8천억에 달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돼요. 그래서 CJ E&M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조성 사업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는데요. 2025년도까지 공사가 고작 3%밖에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자 경기도는 CJ에게 내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이 사업이 완료될 예정 기간 2030년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2,847억 원, 준공 지연에 따른 위약금 287억 원,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0억 원을 합한 총 3,144억 원을 배상해라라는 처분을 내리게 되죠. 그러자 CJ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히려 2025년 8월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어요. 경기도가 주장하는 3,144억 원에 달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오히려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금 1,800억 원을 청구하면서 무려 소가가 5,16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자, 이 사안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질문 주신 내용들 제가 하나씩 풀어드려 볼게요. 변호사님, 지체상금이라는 게 뭔가요? 일반 손해배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체상금이라는 건 공사도급 계약에서 꼭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발주자와 건설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공사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낸다라는 공사 기간을 약정해 두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공사 기간 안에 공사를 못 끝내면 건설사야, 너는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하면서 이 손해배상금을 지체상금이라는 단어로 정해놓는 거예요. 해지 후 대체 시공 완료 시점까지 지체로 본다. 이런 산정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는 CJ가 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시점이 2020년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에는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한 기간을 이미 도과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거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경기도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너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지체상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경기도가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던 시기, 그 기간까지 발생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감액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감액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지체상금, 즉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정해져 있을 때 이걸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면서 감액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체상금이 무려 2,800억 원에 달하는 이 소송은 법원이 우선 경기도가 입은 손실이 그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거고요. 만약에 경기도의 손실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감액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CJ E&M이 청구한 채무 부존재 확인 어떤 건가요? 채무 부존재 확인에서는 내가 상대방한테 줄 돈이 없습니다라는 거를 확인해 달라라는 소송이에요.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가 행정 권한을 가지고 3,144억 원을 우리한테 내라 라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CJ 입장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이거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소송이 경기도의 지체상금 청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되면서 손실을 많이 입었어. 3,144억 원을 네가 배상해야 돼 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CJ 입장에서는 내 규칙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게 아니다. 니네가 행정 절차를 늦게 해줘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내 탓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주장을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는 양 당사자가 자신이 해야 될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충실하게 하고 나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과연 누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민관 개발 협약에서 이런 케이스 자주 등장하는 건가요? 매우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5년이나 지연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통상적인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지체 상금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주자는 당연히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경기도처럼 상대방 사업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14년차 변호사의 입장에서 법원은 어느 쪽을 손들어줄 것 같으신가요? 기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보면 CJ가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건축 인허가를 받는데 4년이 걸렸고 한전이 전기 공급을 거절하면서 15개월이 지연되었다. 또 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상당 기간이 필요했고 경기도가 인공하천의 수질 개선을 안 해주면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가 없었다. 라는 주장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을 보면 CJ는 2016년부터 공사를 수행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이 무려 9년에 이르죠. 그리고 수질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다른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냐? 이것도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본다면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되었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밝혀져 있고 그렇게 지연된 사유를 CJ가 낱낱이 내 탓이 아닙니다라고 밝히는 건 너무나 쉽지 않은 과정에 있어서 이 소송은 경기도에게 매우 유리한 소송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뭔가 건축주나 시행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판례가 건설업계에서는 정말 두고두고 회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만큼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사업체분들 그리고 건축을 발주하시는 발주자분들께서는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발주자분들은 공사 지연되면 손해배상 받아야 되니까 지체상금 꼭 규정해야 되겠구나.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공사업체분들은 공사 기간 정해져 있고 지체상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다른 귀책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입증 자료, 증거를 꼭꼭 챙기셔야 지체상금 면하실 수 있다는 거 정말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큰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건설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러한 큰 지체상금을 방어해야 될 때 또한 발주자분들도 공사가 지연돼서 손실이 너무나 크다라고 하실 때 건설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지체상금 청구는 기본적으로 발주자에게 유리한 청구이지만 건설사가 입증만 잘한다면 공사 기간의 연장을 인정받고 발주자에게 오히려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가 얼만큼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건설 관련해서 어려운 일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02-537-072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법률사무소 기린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카페 통해서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